어떤 날들은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루가 무겁습니다. 누군가 오늘 어땠어? 하고 물어도 답할 말이 없습니다.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갔을 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보내고 밤이 되어 다시 눕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무엇이 기뻤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설명할 언어가 없습니다. 이런 시기를 겪어본 분들은 압니다. 그것이 우울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요. 우울은 슬픔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었다는 감각, 회복하고 싶다는 욕구, 혹은 그 욕구마저 꺼져버린 무기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상태는 그보다 더 조용합니다.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고 평온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감정이 고갈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고갈이라는 표현조차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갈은 무언가를 다 써버렸다는 뜻인데 이 상태는 쓸 것조차 없었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채워진 적이 없었던 것처럼 혹은 채워졌던 기억이 지워진 것처럼 그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찾아오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큰 사건이 있어서도 아니고 삶이 갑자기 어려워져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평범합니다. 일상은 유지되고 관계는 이어지고 책임은 다해지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의미 없이 느껴집니다. 의미 없다는 것은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허무는 철학적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스스로 묻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상태는 질문조차 없습니다. 그저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무엇을 위해서인지 모른 채로.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일에 지쳐서, 관계에 지쳐서, 삶에 지쳐서 찾아오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번아웃이라는 단어에는 회복하면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쉬면 나아진다, 환경을 바꾸면 괜찮아진다, 무언가를 덜어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런 희망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쉬고 싶은 마음도, 바꾸고 싶은 욕구도, 시작하고 싶은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로. 이런 상태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일기를 써보는 게 어때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나한테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혹은 조금 더 솔직하게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쓸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이 대답은 불손해서가 아닙니다. 오만해서도 아닙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쓸 게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감사라는 감정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마치 색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빨간색을 보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그 사람에게 감사를 느끼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우 송혜교입니다. 송혜교라는 이름을 들으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성공한 배우, 아름다운 외모, 화려한 경력, 안정적인 위치. 대부분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감사할 게 많겠네. 혹은 저런 삶이면 당연히 행복하겠지.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송혜교는 최근 방송에서 자신이 지난 5년간 매일 해온 수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노희경 작가가 권유했던 것인데 아침에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적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감사했던 10가지를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행 첫날 저녁 감사할 것 10가지를 써야 하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났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겸손한 척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그렇게 느낀 건가? 하지만 그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순간 그녀에게는 생각나는 게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송혜교는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들어왔습니다. 16살에 모델로 데뷔했고 이후 드라마와 영화로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늘 주목받았습니다. 외모로, 연기로, 사생활로, 때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카메라는 항상 그녀를 향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그녀를 평가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낄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화도, 두려움도 모두 표현하기 전에 먼저 검열해야 합니다. 이렇게 느끼는 게 맞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보일까? 이런 모습을 보여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들이 감정보다 먼저 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둔화됩니다.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검열이 작동하고 검열이 반복되면 감정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마치 근육을 오래 쓰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처럼 감정을 오래 억누르면 감정을 느끼는 기능이 소진됩니다. 이것은 무감각과는 다릅니다. 무감각은 자극이 있어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설명하는 상태는 자극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좋다고 느껴지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나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일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 일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느낌, 나의 해석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송혜교가 수행 첫날 하나도 생각이 안 났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이런 상태였을 겁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라는 감정을 인식할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랜 긴장, 지속적인 자기 검열, 끊임없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그녀의 내면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 인식 기능을 꺼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감정마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마비라는 단어는 병리적인 느낌을 줍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치료해야 할 문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견딜 수 없는 긴장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내면이 스스로 선택한 방어 기제입니다. 문제는 이 방어 기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정작 긴장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위험이 지나갔는데도 경계를 풀지 못하는 것처럼 감정을 억눌러야 할 이유가 사라졌는데도 감정 인식 기능이 다시 켜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그 사이의 삶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좋은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송혜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거창한 것만 생각했는데 소소한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니 너무 많았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전환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찰의 문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보통 감사일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감사하다. 건강해서 감사하다. 이런 문장들은 모두 감정이 먼저입니다. 좋다고 느끼고 고맙다고 느끼고 다행이라고 느낀 다음에 그것을 적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감정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좋다는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좋다고 쓸 수 있을까요? 고맙다는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다고 적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창한 것만 생각했는데 소소한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니 너무 많았다는 송혜교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느껴지는 것을 적으라가 아니라 있는 것을 적으라는 뜻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적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오늘 아침 햇빛이 들어왔다. 커피를 마셨다. 버스가 제 시간에 왔다. 점심을 먹었다.
저녁에 창문을 열었더니 바람이 시원했다. 이런 것들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난 일입니다. 좋다거나 나쁘다는 판단도 없고 감사하다거나 불만스럽다는 느낌도 없습니다. 그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들을 적는 행위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인식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를 이렇게 인식합니다. 오늘도 별일 없었다. 그냥 그랬다. 특별한 게 없었다. 이런 인식은 사실 매우 추상적입니다. 별일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고, 물을 마셨고, 옷을 입었고, 문을 열었고, 길을 걸었고, 사람을 만났고, 말을 했고, 밥을 먹었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별일 없다고 요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주의가 특정한 방식으로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진화했습니다. 그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기회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된 것보다 잘못된 것을,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을 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이것은 평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뇌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느껴지지는 않지만 인식은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면 별일 없었다. 대신 역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식 구조가 고착됩니다. 내 삶은 원래 이런 거야. 어차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뭘 해도 마찬가지야. 이런 생각이 하나의 렌즈가 되어 모든 경험을 그 렌즈를 통해서만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렌즈는 그것들을 모두 별것 아닌 것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을 적는다는 것은 이 렌즈를 잠시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오늘 아침 햇빛이 들어왔다고 적는 순간 우리는 햇빛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느끼지는 못해도 인식은 합니다. 커피를 마셨다고 적는 순간 커피를 마셨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버스가 제 시간에 왔다고 적는 순간 버스가 왔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적는 행위는 중요한 변화를 만듭니다. 그것은 주의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주의를 기울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억된 것이 현실이 됩니다. 만약 하루 종일 잘못된 것, 부족한 것, 문제가 된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하루를 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은 오직 그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별로였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하지만 사소한 것을 적으면서 주의를 기울이면 기억에 남는 것이 달라집니다. 햇빛이 들어왔다는 것, 커피를 마셨다는 것, 버스가 왔다는 것. 이런 것들이 기억됩니다. 여전히 감정은 없습니다. 좋다거나 감사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결론 대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인식이 생깁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정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인식은 내 존재를 지웁니다. 내가 살았던 하루가 의미 없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의미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인식은 내 존재를 확인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이 있다는 것은 내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송혜교는 이렇게 소소한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경험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을 겁니다. 느껴지는 감정은 없었겠지만 일어난 일들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씩 적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행복해진 것도 아니고
인생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대하는 내면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끝날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도 그냥 그랬네. 혹은 역시 별일 없었어. 이런 생각은 중립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역시라는 단어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아무것도 아니었다. 역시 변하지 않았다. 역시 나는 그대로다. 이런 생각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것을 적으면서 이 말이 조금씩 바뀝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것들을 했네. 이런 순간이 있었네. 이 말들은 판단이 없습니다. 좋다거나 나쁘다는 평가가 없습니다. 그냥 있었다는 확인입니다. 이 확인이 쌓이면 내면의 긴장이 조금씩 풀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공격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역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말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은 스스로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부정이 멈추면 긴장이 풀립니다. 긴장이 풀리면 감정인식 기능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이것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감정이 먼저 회복되고 나서 긴장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긴장이 먼저 풀리고 그 결과로 감정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감사일기를 쓴다고 해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격을 멈추고 인식 구조가 바뀌면서 그 결과로 기분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송혜교는 그 이후로 5년간 이 수행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습관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필요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전히 주목받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시선이 있고 평가가 있고 긴장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이 수행은 하나의 기준이 되었을 겁니다. 그녀는 이 5년의 수행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갑자기 자신이 사랑스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공격을 멈춘 법을 배운 것입니다. 매일 거창한 것을 요구하던 기준을 소소한 것도 인정하는 기준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을 향한 내면의 말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감사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감사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해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도움을 받았을 때,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감정. 그래서 감사일기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좋았던 일을 적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감사일기가 작동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일기는 좋은 일을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식을 재조정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우리가 하루를 해석하는 기준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인식 구조가 쉽게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긴장이 만성화되면 인식은 점점 더 좁아집니다. 위협적인 자극에만 주의가 고정되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안한 사람은 위험 신호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주변에 안전한 것들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위험할 수 있는 것들만 보입니다. 우울한 사람은 실패와 상실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성공한 것들이 있어도 기억나지 않고 오직 잘못된 것들만 기억납니다. 이런 주의 편향은 의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뇌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편향이 현실이 됩니다. 정말로 세상에는 위험만 있고 내 삶에는 실패만 있다고 믿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인식이 그렇게 고정되면 그것이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감사일기는 이 편향을 교정하는 도구입니다. 위험 신호만 보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실패만 기억하던 기억을 다르게 구성하고 부정만 인식하던 렌즈를 조금 넓히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과 다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은 현실을 왜곡하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을 좋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무시하고 어려움을 부정하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일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일기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만 보지 말고 좋은 것만 보지도 말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는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냥 일어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자동으로 나쁜 일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다른 것들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감사일기의 본질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감사일기는 낙관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낙관주의는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일기는 이미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토와 철학에는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 자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날씨를 통제할 수 없고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고 과거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사람은 날씨가 나쁘다고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공기가 깨끗해지겠다고 해석합니다. 같은 실수를 해도 어떤 사람은 나는 무능하다고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배울 점이 생겼다고 해석합니다. 일어난 일은 같지만 해석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감사일기는 이 해석의 권한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자동으로 작동하던 부정적 해석을 의식적으로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해석으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잘 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자기계발서들은 감사를 성공의 도구처럼 설명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면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면 성과가 나고, 성과가 나면 성공한다는 식입니다. 마치 감사가 성공으로 가는 사다리의 첫 번째 계단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사의 본질을 오해한 것입니다. 감사는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이든 실패든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그것과 무관하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태도입니다. 송혜교가 이 수행을 시작했을 때 그것은 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것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견디기 위해서, 내면의 공격을 멈추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이것이 감사의 진짜 의미입니다. 감사는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은 미래를 향합니다.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바뀔 거야. 하지만 감사는 현재를 향합니다. 지금 이것이 있다. 이미 이것을 겪었다. 여전히 이것을 가지고 있다. 희망은 에너지를 줍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없을 때는 희망조차 버겁습니다. 반면 감사는 에너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식하면 됩니다.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지친 사람에게 더 필요합니다. 희망을 가질 힘도 없고 변화를 시도할 에너지도 없고 미래를 기대할 여유도 없는 사람에게 감사는 최소한의 버팀목이 됩니다. 오늘도 살았다. 이것도 겪었다. 여전히 여기 있다. 이런 확인만으로도 하루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 송혜교가 5년간 이 수행을 이어온 이유도 아마 이것일 겁니다. 그것이 삶을 극적으로 바꿔서가 아니라 삶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기 때문일 겁니다. 여전히 어려운 날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소한 것을 적는 행위가 하나의 닻이 됩니다.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다. 여전히 살아있다. 오늘도 무언가를 겪었다. 이런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희망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주의에 가깝습니다. 삶은 원래 어렵고 하루는 원래 복잡하고 감정은 원래 변덕스럽습니다. 그 속에서 완벽하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기 공격은 보통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더 잘했어야 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성공해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과 비교하고, 이상과 비교하고, 과거의 나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항상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자기 공격은 습관이 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됩니다. 감사일기는 이 목소리를 멈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일기는 비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햇빛이 들어왔다는 문장에는 비교가 없습니다. 어제보다 나은지, 남보다 나은지, 이상에 가까운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왔다는 사실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적는 순간 자기 공격이 잠시 멈춥니다. 판단이 없으니까요. 충분한지 아닌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가치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으니까요. 그냥 있다는 것만 확인하니까요. 그리고 이 멈춤이 반복되면 자기 공격의 습관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공격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격하는 목소리 말고도 확인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송혜교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 여전히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밀려올 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녁에 적어둔 소소한 것들이 그녀를 붙잡았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이것들이 있었다는 확인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필요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일기가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식 구조의 고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해석하고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평가하면 그것이 고착됩니다. 그리고 고착된 인식은 우리를 가둡니다. 오늘도 별일 없었다는 인식이 고착되면 정말로 별일 없는 하루만 보입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고착되면 정말로 부족한 점만 보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고착되면 정말로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인식입니다. 현실은 복잡하고 다층적이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매 순간 무언가가 일어나고 매 순간 무언가가 바뀌고 매 순간 무언가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이 고착되면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송혜교처럼. 하지만 그것이 정상입니다. 감정이 고갈되고 인식이 고착되고 긴장이 만성화된 상태에서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적을 수 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다, 물을 마셨다, 숨을 쉬었다.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서서히. 극적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자기 공격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기분이 조금 나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목표로 삼지는 마세요. 기분이 좋아지려고 감사일기를 쓰면 그것은 또 다른 압박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감사일기는 하루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좋든 나쁘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오늘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왜냐하면 그것은 나는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성공하지 않아도 살아있다는 것. 하루를 겪었다는 것. 무언가를 경험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내 삶에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혹은 나는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힘든데, 혹은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기준이 너무 오랫동안 굳어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루를 평가하는 방식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렌즈가, 내가 경험을 인식하는 구조가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 고정된 인식이 실제로는 있는 것들을 없는 것으로 만들고, 겪은 것들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고,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조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아주 사소한 것 하나를 확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햇빛이 들어왔다는 것, 커피를 마셨다는 것, 숨을 쉬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는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존엄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